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동훈의 영웅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겨주시는 걸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지난 주말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대한상의 주최 포럼에 참석해서 강연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영웅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했고, 그전에는 이 호남에 있는 조선소를 방문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을 좀 다뤘습니다. 행보가 너무 광폭이다 보니까 어떤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희진 변호사님. 네네. 법무부 장관은 조선소 방문해서 외국인 노동자, 지금 조선소의 인력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고 싶어도 비자 문제라든지 입국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바로바로 데려오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곡소리가 날 정도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네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죠. 네네. 자, 법무부 장관이 이 조선소를 방문하고 또 대한상의 포럼에 가서 기업인들 앞에서 기업인들 기일을 살려주는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법무부 장관들, 역대 법무부 장관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모습인가? 아니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모습인가? 네네. 만약 새롭다면 그 새로움의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인가? 대권, 총선,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 개인, 예. 장관 개인의 굉장히 인기와 관심사가 아주 집중이 됐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정부 조직법을 보면 법무부가 하는 것이 검찰 말고 예. 행정, 교정 업무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그다음에 이제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난을 해결해야 되고 인력난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는 게 필요한데 예.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려면 그럼 비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E9 같은. 그럼 비자 관련한 업무를 총책임자가 누구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죠. 예.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전남지사 초청 받아가지고 출입국 관리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업무의 연장선상인 거고 예. 그다음에 제주에서 이야기한 것은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 내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한 말씀 하겠다. 이게 아니고 대한상의에서 포럼에 법무부 장관을 초청한 거죠. 최태원 SK 회장이 간곡히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청 받아가지고 그 초청 받았으니까 초청한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 한 것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예컨대 무슨 다른 장관, 뭐 산업부 장관이나 뭐 무슨 다른 뭐 장관이 딱 와서 예.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도 지금과 같이 주목을 받았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한동훈이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한동훈이니까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상이 저 정도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주도 간 거는 대한상의 포럼도 있습니다만은 참석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주 4.3과 관련해서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정책 점검차 간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간 날이 7월 14일과 15일이에요. 그렇죠? 네네.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린 건 7월 13일 하루 전입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도 폭우가 막 내리는데 이런 데 가면 안 되고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원래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법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누구냐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이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위원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누구냐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국무총리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일, 뭐 회사도 마찬가지 예. 아니겠습니까? 전결로 해가지고 이걸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처음부터까지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예. 뭐 총리까지 있느냐, 장관까지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까지 있느냐? 그게 법에 다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까지도 그 책임을 묻는다? 이건 좀 틀린 거죠. 왜냐하면 그
그 도지사나 뭐 광역시장이나 지자체의 그 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를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예. 의무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행영, 인권 옹호,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 이렇게 4가지 위주로 일을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뭐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판단됩니다. 정익진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장관의 이런 행보는 전혀 트집 잡을 만한 것도 없고 꼬투리 잡을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일부에서는 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뭐 총선용이냐 대권 행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일까? 한동훈 장관의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과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국인의 출산율 증가만으로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출입국 이민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익진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하는 행보로서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히 해야 될 행보인데 지금 방금 들으신 한동훈 장관의 얘기 지역민, 국민 다 잘 살게 하고 싶다. 뭐 인구 감소, 이민 정책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광폭적인 어떤 그런 행보로 또 읽힐 수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정기남 교수는 문제를 자꾸 삼습니까? 제가 문제 삼았습니까? 이제 삼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찔러본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문제 삼을 거죠. 문제를 제가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앵커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광폭 행보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뭐 제가 광폭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언론의 사람들이. 평가죠. 예. 언론의 평가인데 일주일 새에 이를테면 전남, 제주, 이런 전국 각지를 돌았어요. 자, 그동안 근데 한동훈 장관의 행동이 보였습니까? 아마도요. 작년에 미국 FBI 방문했던가요? 그 예. FBI 방문 차원에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 정도 외에는 대외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일부 언론사 초청 행사에 참석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행사에 갈 때도 일체 인사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 얘기처럼 뭐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 그것과는 좀 동떨어진 것까지 지금 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대한상의 초청 행사에 가서도 제가 마침 그 행사 현장에 있던 사람을 오늘 제가 만났어요.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자, 줄이 벌써요. 강연 30분 강연인데 강연이 끝나고 한동훈 장관이 나가는데 한 200m 줄이 선 거예요. 다 사진 찍겠다 이거예요. 줄 쓴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업인들이에요? 기업인들이죠. 550여 명의 중소 뭐 대기업 임원들이란 말이에요. 사장이. 그분들은 왜 줄을 섰어요? 한동훈 장관하고 사진 찍으려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한동훈 장관이 사실 대중 정치인 다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일일이 사진 찍어주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창원이면 창원과의 인연을 얘기하고 또 어디 고향이 또 뭐 마산이면 또 마산과의 인연을 얘기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얘기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이런 표정, 즐거워하는 표정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자, 대중들의 박수, 환호 여기에 좀 저는 이제 취해가고 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 본다면 본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인들까지 관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대중 접촉면을 넓히면서 예. 총선이든 어떤 정치적 일정에 대해서 본인이 언제든지 결심하면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 또한 저는 보여진다라는 것이 제 평가입니다. 자, 그것을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 제안을 하고 싶거나 또 조언을 한다면은 예. 자, 법무부 장관 본연의 업무로 국회에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평가받고 또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적으로 박수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처럼 행보하면서 예. 그 박수에 취해서 만약에 이렇게 가는 모습으로 계속된다면 국민적 동의가 지속되기는 저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거의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적이 없고 대중 강연에 나선 적도 없죠. 이번이 거의 처음이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단하구나. 민주당에서 큰일 나겠는데 경계심을 막 경각심을 갖고
굉장히 쳐다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 눈에 띈 대목은 한동훈 장관의 한국 현대사 평가 부분에 한번 보세요. 이승만 농지 개혁,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결정적 장면이다. 이건 아시는 대로 북한은 당시 인민위원회에서 예. 무상 몰수 무상 분배했고 우리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저게 인민군이 넘어왔을 때 6.25 전쟁 때 남한에서 그래도 인민군 편에 붙은 빨치산들이 적었던 예. 이유 중에 하나가 농지개예요. 두 번째 박정희 정부의 의료보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0몇 년도. 그때는 북한에서 무상 의료를 한다니까 우리 도정을 만들었다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까지 됐어요. 노무현 정부도 국익을 위해서는 강화했다. 이 현대 사회 장면을 평가를 한 예. 한동훈 장관의 저 시각 자체가 제가 눈에 띄었다는데 역사 인식이 뛰어나다. 역사 인식을 제대로 현대사 공부를 한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근데- 지금 해외 예. 말씀하세요. 역사 인식 얘기 나와서. 역사 근데 인식을 이분들이 이제 다 좋은 얘기를 썼잖아요. 예, 이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사실 네. 우리 역사적인 단면을 들여다볼 때 이분들의 공도 있고 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분들의 과는 모르고 공만 다 얘기하신 건가요? 뭐 과도 알겠죠. 과에 대해서는 예. 다르게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저는 그거는 그보다는 현대사 공부를 제대로 한 느낌을 들었다. 또는 예. 지난번에 외국 나갈 때 뭐 펠로폰네소 전쟁사랑 뚜껑책을 들고 나갔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총선용이라기보다는 예. 제 느낌으로는 뭐랄까 더 큰 정치를 위한 정치인 수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지금 말이나 이런 게 그거는 정기당 교수 얘기랑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정치의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예. 있다. 그러니까 예. 한동훈 장관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느낌은 온다. 특히나 호남 지역까지 가서 1박 2일 하면서 비자 문제 이야기하고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 이런 게 예사롭지는 않다라고 봐요. 저는 뭐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을 준비해가는 과정 중에 예. 하나로 보여져요. 뭔가 느낌은 온다. 네네. 촉이 온다. 그냥 이렇게 법무부 장관만 하실 분은 아니다. 이런 뭐 얘기네요. 그런 느낌이죠. 우리 제작진이 그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나요? 이 장관직과 관련된 이분은 지금 총선에 나간다는 얘기도 거의 손사래를 치고 있고 뭐 대권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번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성범 전 의원이나 정기당 교수는 이 한동훈 장관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고 자꾸 이제 그리고 총선이든 대선은 뭐 앞선 이야기고 결국은 한동훈 장관의 쓰임새는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예. 여당의 요구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하는 행보나 예. 행동, 은행을 봐서는 뭔가 자신을 단련하고 준비해 가고 있다는 그래서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 정말 그런 꿈이 있다면 있다면. 총선을 거쳐서 또는 대선을 염두에 두는 생각이 있었다면 수해 현장 방문을 좀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너무 쏙 보이는 아주 속이 너무 얇아 속이 보이는 보여요. 행보죠. 예. 법무장관은 수해 법무부 현장 가면 안 장관으로서 됩니까? 그거는 뭐 좀 어색한 풍경이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는 굉장히 처음부터 쇼하는 것만 배웠나? 예, 라는 공격에 바로 직면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